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의 야망을 품고 내년 총선에 나가는 바람에 국토부 장관을 사퇴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사퇴하고 대통령, 대권 야망을 품고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했니만이 호불호가 있는데요. 원희룡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동분서주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부동산 대책들, 이것을 원상복구하거나 규제를 혁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큰 긍정적인 효과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에게는 침체기를 가져왔으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잘한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그러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임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으면.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떤 갖고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인지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한 게 있어서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후보자 이렇게 생겼고요. MB 시절, 이명박 시절에 어느 정도 실무자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명박 시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진보 정권이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때 부동산이 정점기를 달렸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아파트 시장, 부동산 가격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지원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을 펼쳤죠. 그때 당시에 이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활동을 했었던 시절이죠. 여기 보시면 이명박 시절 때 국토부 출신으로서 당시 이명박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관장한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인 것은 맞고 나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당시 토지 시장을 할 때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정부가 너무 개입하지 말고 시장 자율에 놔둬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부동산 침체기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제초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파격적인 정책이죠. 현재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 모두 지금 정비 사업이 침체에 놓여 있는 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초세,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조합원들 간의 다툼도 많고 해서 지지부진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하강 국면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공급 정책을 다양화하겠다.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뜻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왈가왈부 말이 좀 많았죠. 비아파트라고 하면 비아파트면 뭐가 있습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생수군, 숙박시설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가구, 주택, 이런 빌라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다가구, 빌라, 그다음에 뭐랄까요? 기숙사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을 다양화하겠다는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짧은 시간 내에 대량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발언이 논란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아파트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수요에 역행하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최근 오피스텔 시장 침체에서 현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1, 2인 가구 주거 불안에 대한 단기 공급난 해소, 장기적으로 비아파트의 품질 향상, 오피스텔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빌라는 포함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확히는 여기서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규제,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투명성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요. 하여튼 비아파트에 대한 주거 공급, 1, 2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의 기본 스탠스가 MB 시절 부동산 침체기 때 파격적인 부동산 지원 정책을 폈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서 아마 이분도 경제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